안녕하십니까, 최덕종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3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내무위원회 뉴스 브리핑. 오늘은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 공정과 정의로 포장된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이제 후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양반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후화무치한 이야기인지 더 브리핑이라는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2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반응은 그가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란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연좌제가 없으니까 상관없다 라고 얘기했고, 장제원 의원은 장모의 과거 사건까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단 말이냐? 문제의 본질은 장모 사건에 검사 윤석열이 개입했느냐 여부다. 이러면서 윤 전 총장을 감싸고 나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장제원 의원의 말도 맞습니다. 장모 사건에 검사 윤석열이 개입했느냐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최은순 씨가 어제 1심 판결로 3년 형을 받았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윤석열의 개입 여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말한 법 적용 외의 부분입니다. 윤석열 과연 그가 자기 장모의 불법 행위를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그의 소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저쪽 국힘당에서 노골적으로 윤석열은 장모의 범행을 몰랐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용감하게 아무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지만 2020년 4월 최강욱, 황희석 등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고발하기 전까지는 검사로서 윤석열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건 당시에 그가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는 장모의 범행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청문회를 일주일 앞둔 2019년 7월 1일 문화일보는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 혐의 불이권 논란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문화일보는 정부의 반대적인 입장을 항상 견지한 신문이기 때문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청장을 그러니까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이 기사를 썼을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어제 2일날 재판부 판결문과 똑같이 거의 쟁점들과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윤 후보자 측 검찰 관계자는 2015년 판결문에 장모 최 씨가 2014년 5월 주범 주 씨에게 병원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재판부 역시 최 씨의 가벌성이 면제된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법원이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반박도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판사는 최 씨의 각서가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된 것은 투자 수익을 내려는
불법 영리 의료법인이란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 그렇다면 역으로 그 각서는 결국 최 씨가 공범이었다는 증거에도 해당한다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라는 것이 반박의 내용입니다. 즉 검찰은 당시 재판부가 책임 면제 각서로 최 씨의 가벌이 면제된다고 본 것이라고 둘러댔으나 그것은 최 씨가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검찰도 알고 있었고 대검 청문회 준비단도 알고 있었고 따라서 당연히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조인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책임 면제 각서의 존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둘러대든 책임 면제 각서 자체가 범행의 증거이며 공범들이 처벌을 받는 가운데서도 각서를 핑계로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윤석열 장모에 대한 분명한 특혜고 비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몰랐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소신은 도대체 어디로 갔었단 말입니까?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20년 3월 9일 MBC 스트레이트는 예금 잔고 증명서 위조 이 문제와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부당수급 이 사건을 다시 보도했습니다. 그때도 모른 척했습니다. 법 적용에 애가 없다는 그의 소신은 그때도 또 어디로 외출하고 말았던 것이죠. 한 달 있다가 2020년 4월 최강욱, 황희석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고발합니다. 2020년 10월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내릴 때까지 전혀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 24일 조선일보는 여권에서 윤석열 수사 사인을 보내자 이성윤 특수부까지 동원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었습니다. 내용은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이 여러 조치를 통해 수사를 독려하고 있지만 검사들이 수사를 하려고 들지를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의 직계인 특수부 라인이 수사를 사보타지한 것이죠. 결국 이런 상황을 파악한 추미애 장관은 2020년 10월 19일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윤 총장이 개입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추 장관이 수사 지휘를 내리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아마 검찰이 늘 해왔던 대로 공소시효를 기다리면서 뭉개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은 장모 실형을 놓고 그가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예의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말을 아주 뻔뻔하고 천연덕스럽게 후한무치하게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신이 정말 실제 있었다면 윤석열 장모는 2015년에 주범으로 처벌을 받았어야 했었습니다. 그걸 뭉개고 감추고 가리고 숨겨오다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내려오기 전까지 수사를 방해하거나 최소한 수사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방치해왔던 자가 어떻게 법 적용에 예의가 없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후한무치한 자입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정적을 향해서는 100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사돈네 팔촌, 아내, 자식까지, 장모까지, 동생까지 탈탈 털어서 감옥에 보내고 작은 것까지 별건 수사를 해서 이렇게 칼날을 휘두르던 사람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마치 무슨 공정과 정의의 사도인 마냥 포장을 씌워놨는데 정작 자기의 장모의 어마어마한 비리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눈을 딱 감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그 수사를 못하도록 깔아뭉갰던 자입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권력을 가지고 또 어떤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 후한무치한 윤석열의 정체를 똑똑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진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